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에서 한 달에 2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기대학교 한국교육의 조윤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시다가 예. 2번 만나니까 어떠십니까?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네. 오히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좋은 것 같고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졌다면 네. 저로서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방송을 많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 이 프로그램도 많이 듣고 가톨릭 평화 방송도 많이 예. 듣는다는 거겠군요. 점점 가톨릭 평화 방송의 청취율이 높아진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예. 네. 교수님 저기 전에는 이제 보통 그 12월에 이렇게 예. 송년 모임을 많이 했는데 11월에 이렇게 또 요즘에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12월에 이제 워낙 이런저런 모임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11월에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실제로는 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느낌에서 저는 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보통 송년회라는 말, 지금 송년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네네네. 망년회라는 말도 쓰고 송년회라는 말도 쓰죠. 네, 그랬었죠. 두 말은 어떻게 다른 말이죠, 보통? 송년회는 한 해를 보내는 거고 예. 또 망년회는 좀 약간 느낌이 어떤 그 마무리한다. 약간 이런 그 그런 게 있을까요? 송년회는 오히려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보낼 송자긴 하니까는요. 네네네. 한 해를 보낸다라는 뜻인데 망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망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해를 잊어버린다라는 의미로 망년회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 잊는 게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조금 약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 예. 좀 힘들었던 점들. 그런 내용 정도는 이제 있는 그런 망이 되면 좋겠고요. 네네네. 또 망자에는 바랄 망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면서 네네. 하는 망년회도 될 수 있겠고요. 문제의 망년회도 하나 있습니다. 문제요? 예, 문제의 망년회는 어떤 게 있냐면은 네. 망년회 때 이제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망년회. 이제 망각한다 할 때 망.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네. 망할 망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망할 망년회가 되지 말고 네네네. 나쁜 기억은 있고 네. 좋은 것은 바라는 네. 그런 망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제 7강에서 한자성어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네.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될까요? 오늘은 주로는 네. 이제 비슷한 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난번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자 성어 관련된 내용들을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한자 성어는 제가 말씀드릴 때 잘난 척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인용을 하면서 네네. 자신의 말을 풍부하게 하는데 이제 주로 쓰는 그런 말들이라 그랬으니까 한자 예, 성어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 나눴던 네. 뭐 부부유별이라든지 네. 장유유서라든지 네. 네, 그런 말들의 좀 새로운 뜻을 생각하시면서 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많이 나누셨기 바랍니다. 아마 많이 나누셨을 겁니다. 뭐 이제, 차별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귀하게 대접해라, 예, 서로를 맞습니다. 존중해라, 배려해라.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죠. 예, 뭐 조쌤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많이 나누셨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비슷한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슷하다라는 말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 8강은 비슷한 말의 세계다. 예, 이거죠. 예, 예. 비슷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비슷하다. 그러면은 같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같은 건 아니고 조금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예,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진다. 저는 비슷하다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비슷한 거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아, 다르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비슷해라고 얘기하면 네. A하고 B는 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건 아니죠. 보통 그래서 가짜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B하고 A가 다를 때 네네. 저거는 똑같은 게 아니라서 가짜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네. 비슷하다는 건 같다는 뜻이 아닌데 네. 마치 뭐 비슷한 말 그러면 같은 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말이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 예. 자, 그러면 비슷한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예. 비슷하다라는 말부터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네네네. 비슷하다라는 말은 빛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말이거든요. 아. 빛이라는 말 이제 비에다 시옷을 넣은 빛이라는 말은 네네. 그 제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빛이 들어가면 아.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정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시작하는 빛. 비스무리하다? 비스무리하다는 비슷하다고 비슷한 단어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 뭘 던졌는데 네. 정확하게 빗 맞지 않으면 맞았다. 그렇죠. 빗 빗 맞았다. 맞았다라고 예, 얘기하거나 예. 아니면 아예 빗나가다는 말도 아, 씁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빗나가다나 빗맞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을 그어도 똑바로 긋지 않고 옆으로 긋는 금을 뭐라고 합니까? 빗금? 그렇죠. 빗금이라고 네, 얘기하는 맞았습니다. 겁니다. 야. 그래서 빛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나쁜 단어의 빛과 관련된 어원인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비뚤어졌다라든지 예, 비뚤다라든지 비뚤어졌다. 예, 그러니까 비틀다라든지 예. 비꼬다라든지 빗고다. 이런 단어들은 다 같이 연결해서 배워볼 수 있는 단어고요. 네. 비슷한 게 제가 가짜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거 뭐 종교 방송이긴 합니다만은 네. 비슷해 보이는데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똑같지 않은 거 그걸 뭐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속은 다르다. 속은 다르다. 속은 아니야. 예. 그게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그래서 우리가 뭐 종교에도 사이비가 있고 학문도 사이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이비 종교, 사이비 학문, 사이비 어쩌고 할 때 그 네. 사이비라는 말이 네. 비슷한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말은 어떨 때는 가짜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도 잘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말은 네. 차이점을 중심으로 배워보고 네네.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슷한 말의 세계. 그러면 어떻게 탐구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예. 있을까요? 그래서 비슷한 말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요. 네. 또 선생님들도 그냥 비슷한 말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네. 그냥 비슷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네네. 영어를 우리가 배울 때도 네. 사실 영어의 제일 어려운 것 이렇게 제가 가끔 표현하는데 그 영어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이렇게 옛날에 볼 때는 자 이거 A하고 비슷한 말들을 쭉 적어주세요. 네. 자 이거하고 비슷한 말은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렇게 쭉 적어줍니다. 네. 만약에 학생이 질문해서 그게 어떻게 달라요?라고 물어보면 네. 아마 화를 내셨을지도 몰라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이거든요. 난처하겠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네. 비슷한 말이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비슷한 건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닮다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하다라는 말은 닮다라는 말하고 그야말로 비슷한 말이죠. 아,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닮았다. 예. 근데 비슷하다라는 말은 느낌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할 때 네. 정확하지 않은 거, 네. 좀 이렇게 빗나가 있는 거, 비뚤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다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닮다라는 말은 사실은 얼굴과 관련된 모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닮았다라고 할 때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네, 부모님과 자식이 닮았다라고 네. 하죠. 엄마 많이 닮았네, 아빠 많이 닮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닮았다라는 말을 한자로 얘기할 때는 친이라고 합니다. 친. 그래서 나랑 가장 닮은 두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부모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친자가 들어가면 친부모? 친부모, 친부모라는 말도 당연히 그래서 네. 가장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아. 그래서 이제 진짜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네. 실제로 재밌는 말은
나랑 가장 닮은 두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양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양친께서 양친이 저를 길러주시고 부모님이라는 뜻이 되고요. 친부모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자성어를 했습니다마는 부자는 유친입니다. 부자 유친이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친하다는 뜻도 있지만 아, 가장 닮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닮은 거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네네. 뭐 친자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닮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닮았다. 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청취자들은 다 맞추셨는데 예,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예, 오랫동안 친구. 같이 있어서 네네. 닮았다는 뜻이죠. 오렐 구자입니다. 구자가. 오렐 구자죠. 예. 예, 그래서 친이라는 말은 그만큼 좋은 말인데요. 네네. 닮다라는 말은 그렇다고 같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 놀라운 거는 닮다와 어원이 같은 말로는 네네. 다르다가 있습니다. 다르다. 둘 다 달이라는 말이 얼굴을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달을 얼굴을 나타낼 때는 잘 안 쓰고 네, 표현. 지금은 탈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탈.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탈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면. 네, 탈이라는 말이 얼굴에서 나온 단어라고 일반적으로 네네. 얘기하는 거라서 네네. 닮다와 다르다가 같은 어원이라는 것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는 네네. 다르기 때문에 닮고 싶어하고 음. 닮았지만 서로 다른 다르고. 점이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을 수는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와 쟤는 왜 나하고 다르지? 네. 그런 게 아니고 나와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닮았지만 다르기 때문에 귀한 관계가 음. 부모 자식 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즐겁다 이런 예.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즐겁다와 기쁘다는 어떻게 다르죠? 즐겁다와 기쁘다. 기쁘다. 오늘의 이제 비슷한 말은 네네. 즐겁다와 기쁘다의 관계를 질문하는 건데요. 네.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기쁘다라는 느낌과 즐겁다는 느낌은 어떻게 다를까? 조금 쉬운 것 같으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보통은 네, 조금 그러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네네. 기쁜 거는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아, 기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뻤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논어의 학위 시습을 얘기했는데 네네. 배우는 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는 기쁜 거고요. 논어에서 즐겁다라고 할 때는 언제가 있냐면 멀리서 친구가 오니까 즐겁다. 아, 자원방내하니 불령요코라. 예, 그때 여로가 아니라 그때는 라코라고 한 겁니다. 아, 불령 낙호입니까? 아, 그래서 예. 즐겁다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로라고 하면 기쁘다는 뜻이고 기쁘다고 라코라고 낙호다. 하면 즐겁다. 예. 왜 친구가 왔으니까. 아, 혼자 있을 때는 기쁜 거지만 네. 같이 함께하면 즐거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말과 즐겁다라는 말은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하면 즐겁기도 하지만 네네.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기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스스로도 기쁜 일이 많아지면 좋겠고 네네네. 또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네. 함께 기뻐서 즐거운 일도 좀 많아지면 네.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이 방송을 해서 굉장히 기뻤고 네. 또 교수님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다시 또 우리에게 돌아와서 네. 기쁨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나랑 방송을 하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서 즐거웠기도 했지만 네네네.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되니까 다시 또 기쁜 마음이 생겼고요. 우리 방송을 좋아해 주는 분들이 아주 많다면 네. 그분들은 즐거웠을 것이고요. 또 네네. 그분들은 기뻤을 것이고. 네네. 그래서 저는 기쁘다는 거는 개인적인 감정, 즐겁다는 것은 함께하는 감정은 맞지만 네네. 이 감정은 또 다시 서로 섞여 있을 때 그러네요.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네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교수님 음악 한 곡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가을이 좀 깊어지고 있어서 네. 좀 가을 분위기가 확 나는 네. 그런 한국 노래 중에 네. 그 윤도현이 부른 그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땐 가을 느낌 가장 잘 나는 노래 중에 하나 아닐까 싶고요. 또 우체국이라는 거가 요즘에는 좀 낯선 공간처럼 돼버리는데 그렇죠. 제가 한 가지 그냥 최근에 편지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우체국에서?
지난주인가 어디 모임에 참석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다 다른 분들한테 그 끝 무렵에서 그 자기에게 보내는 편지를 좀 준비를 하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남에게 보낸 건 아니네요. 예. 네, 그런데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해외나 이런데 아니면 지방에 여행 갔을 때 네. 엽서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풍경이 담긴 엽서에다가 간단하게라도 해서 네. 뭐 어쩌면 내가 온 다음에 도착할지도 모르죠. 네. 그렇지만 좀 엽서를 나누는 문화가 다시 좀 생기면 어떨까. 그래서 뭐 부모님께 받았던 엽서, 친구에게 받았던 엽서, 네, 네. 근데 그런 엽서들이 모아지면 네.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 느낌이 더 잘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네. 우리가 무지개처럼 한국말, 우리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의 조윤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참 분위기가 있네요. 갑자기 그 경희대학교 교수 회가 회관으로 네. 많은 엽서가 올지 않을까 하는 헛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외국 학생들이 혹시 네. 외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었다면 네네.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엽서를 좀 한번 보내보는 와우. 건 어떨까? 네. 해외에서 저에게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야, 수시는 한국입니다. 예, 경희대학교 교수회관 네. 제 연구실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톨릭 평화방송에 보내시면은 우리 네네. 또 조 선생님께서 답장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 뭐 기쁘다, 즐겁다, 비슷하다, 다르다, 닮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이제 아름답다와 예쁘다인데요. 네.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쓸 때하고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언제 이렇게 써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린아이 꼬마가 이제 한 4살, 5살 아주 예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좀 약간 연세가 있는 분이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복장을 하고 나오셨다. 이 가을에 참 어울리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자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예쁘다와 이렇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름답다와 예쁘다는 네네. 근본적으로 보기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보기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네. 아름답다부터 설명을 좀 해본다면은 아름답다는 약간 원래 우리말에서는 아름이라는 말이 이제 나라는 뜻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다운 거, 네네. 어떤 가치가 있는 거, 네네. 이런 류의 느낌이 강한 그런 말들이고요. 이고요. 네, 예쁘다. 예쁘다라는 말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은 예쁜 거는 약간 보호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럼 큰 나무에게는 예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네. 꽃은 주로 우리가 예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꺾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큰 무슨 사자의 새끼 사자 같은 경우는 네네. 예쁘다고 얘기할 수 꼬마, 있겠죠. 예, 예쁘죠. 강아지나. 네네네. 보통은 그래서 예쁘다라는 말을 할 때 항상 같이 등장해야 되는 단어는 네. 보호하고 싶다. 보호하고 싶다. 예. 그다음에 가엾다. 음. 좀 그래서 옛날에 원래 예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어원은 네. 불쌍하게 생각한다, 가엾게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할 때 예. 어린 백성을 어여삐 여겨. 어여삐 여겨. 글자를 새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나란 어여삐는 말씀이 둥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어여삐 그겁니까? 네. 그래서 어여삐라는 말은 보통 번역을 불쌍하게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그냥 가엾게. 가엾게 그리고 여겨. 그 감정에는 사실 예쁘다라는 감정도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예쁜 건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아이가 예쁘다면 네. 보호해야 되고요. 네. 꽃이 예쁘다면 보호해야 되고 동물이 예쁘다면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쁘다고 하면서 함부로 매를 들거나 네네. 함부로 괴롭히거나 네. 그러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쁘다면 보호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아름다운 거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겉모습이 화려해서 아름다운 거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가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에 행동이나 이런 말도 쓰거든요. 네. 참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네. 그런 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네. 충분히 나타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종종 제가 선생이니까 네. 선생은 언제 가장 아름답겠어요? 선생으로서 어떤 그 역할을 했을 때죠. 그런 말을 우리가 선생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답다. 네. 그리고 뭐 남자는 남자답다, 여자는 여자답다라고 얘기할 때 네. 답다라는 말이 물론 어떤 가치를 규정하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를 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모두 아름다운 아주 사람이죠. 좋은 표현이네요. 아름답지 너무 않은 답다. 사람이 없습니다. 단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겠죠. 그럼 저도 이 방송인답게 그렇습니다. 진행자답게 그렇습니다. 방송 프로듀서답게 열심히
예, 방송을 해야겠군요. 뭐 아름다운 사람이십니다. 아, 약간 무슨 광고 같은 느낌이 가끔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맘먹다, 엿먹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욕하시는 것 같은데. 오, 이게 뭡니까? 아이고,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고 나서 네, 싫습니까? 원고를 제가 다 보내드리진 않고 단어만 이렇게 어떤 단어를 할지를 보내드리는데 예,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예, 했는데요. 그러네요. 예. 맘먹다라는 말도 약간 욕할 때 많이 쓰죠. 맘먹지 마. 맘먹지 마. 예, 예,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맘먹다라는 말은 어떤 느낌의 단어냐면 사실은 마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마주? 그래서 마주하고 먹는 거를 네, 우리 말에서는 겸상을 한다고 합니다. 맞상. 예, 보통 맞상이라는 표현도 쓰죠. 겸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한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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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상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하고 겸상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영광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네. 아마 예전 분들은 집안에서도 겸상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머지 가족은 모여서 먹고요. 네, 네, 네. 뭐 할머니하고 아버지, 네, 이렇게 뭐 그런 정도가 겸상을 하거나 할머니하고 장손 네, 네. 이런 식의 겸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맘먹는다라는 말은 네가 감히 나하고 네.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래? 네. 그런 류의 느낌이어서 사실은 이제 상대를 좀 무시하는 그런 류의 말투로 좀 고인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은 네, 요즘엔 너무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혼자 먹지 말고 네. 맘먹자. 아, 우리 서로 맘먹자라는 말이 네, 혼자만 먹지 말고 네, 가족끼리 특히 많이 맘먹자. 네, 예, 욕하는 맘먹자가 아니라 네, 마주 먹는 그런 날 시간이 네,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맘먹다라는 단어를 가져왔고요. 네. 그 다음 단어는 예, 엿먹다. 예, 소개하기에도 좀 예. 더 욕 같죠. 그래서 예, 제가 엿먹다라는 표현은 예전에 저희 그 선생님들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교수님들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이 맞았던 것 같아서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 예. 엿먹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엿을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는 엿을 먹는 거는 엿먹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엿먹다가 왜, 엿먹다가 엿먹다가 그렇군요. 그러면 네네. 왜 엿을 먹는다고 생각했냐면 뭐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엿먹였다라고 하면 네네. 좀 무시하거나 뭐 따돌림하는 그런 네네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입에다가 엿을 넣어놓으면 네,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다. 뭐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류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놀라운 사실은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다 말고 엿이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그게 바로 네. 뭘까요? 그게 바로 엿보다가 있습니다. 아, 조용히 뭘 엿보다 할 때 예. 하는 겁니까? 그리고 네. 엿듣다도 있습니다. 조용히 네. 저는 그래서 엿보다, 엿듣다, 엿먹다가 다 연결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엿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몰래라는 뜻입니다. 예, 슬며시. 그리고 남몰래라는 뜻이고 약간 한쪽에서 구석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엿먹다가 해석이 돼요. 음. 엿먹다는 건 뭐냐면 한쪽에서 몰래 구석에서 먹으라는 뜻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엿먹였다. 네, 네. 같이 먹지 못하게 아까 맘먹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같이 먹지 못해 그게 제일 서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쪽에서 먹게 하고 몰래 먹게 하고 예. 찬밥 먹게 하고 네, 네, 네. 그게 찬밥 신세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긴 말이 아닌가 싶어서 네. 제가 엿먹다라는 말의 새로운 해석을 들려드리면서 네, 네.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그래서 제가 맘먹다라는 말과 엿먹다를 같이 이어놓은 것은 네. 같이 먹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도 좀 고려하면서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가자 이런 내용이네요. 함께 먹는 사회, 네네. 함께 나누는 사회에 네. 대부분의 경우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전에도 바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보가 어떤 게 바보냐면 바보는 이제 밥보에서 왔다 그랬죠. 네, 네.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밥만 많이 먹는다 바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은 굶어가고 있는데 네.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많이 먹으면 그게 제일 바보다. 라는 바보가 말입니다. 아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바보가 되지 말자. 주변에 있는 사람 엿먹게 만들지 말자. 늘 주변 그를, 사람들 챙겨야겠군요. 마주하고 네네. 같이 먹고 네. 이왕이면 즐겁게 먹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들처럼 함께 네. 하면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럼요.
기쁜 식사는 혼자라면 즐거운 식사를 하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교수님이 또 보내주신 내용 중에서 점잖다와 귀찮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점잖다라는 말이나 귀찮다라는 말은 네네. 사실은 합쳐진 말인데 네. 그 느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 점잖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점잖은 사람이야. 점잖은 사람이면 이제 자기를 드러낼 곳이 있는데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분들이죠. 점잖은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도 되살려서 써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원래 말은 젊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 젊지 않다.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을 점잖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음, 그래서 왜 점잖은 사람이 왜 그래라고 얘기하면 네. 나이 들었는데도 나이 값을 못하는 못한다. 사람을 네. 점잖은. 그래서 근데 반면에 말하면 네. 점잖은 사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죠. 점잖은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네. 원래는 젊지 않은 거였지만 좋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을 좋게 네. 생각했습니다. 아.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하거나 네네.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매우 네. 안 좋은 태도죠. 네. 노인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만 듣자면 점잖다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젊지 않은 게 음. 좋다는 뜻이었어요. 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네네. 함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네. 사람을 우리가 점잖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귀찮다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든 단어입니다. 귀찮다.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귀찮다라는 말은 귀찮다. 귀하지 않다가 줄어든 아, 겁니다. 귀하지 않다. 그래서 네네네.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귀찮은 겁니다. 아. 그 귀찮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귀한 건데 예. 귀하게 여기지 않고 행동한다. 제일 말한다. 나쁜 게 가족을 귀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를 귀찮게 생각하고 아빠를 귀찮게 생각하고 자식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는 네네. 늘 커다란 후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고. 어디 여행 가는 게 귀찮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왜? 여행은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네네네. 그야말로 걸을 수 있어서 다니는 여행이었는데 네. 나중에 알게 되죠. 아, 그게 귀한 거였다라는 것을. 음. 밥 먹기 귀찮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럼 굉장히 뭐 오래 살기가 힘들죠. 귀찮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게 정말 귀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네. 제가 소개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많다고 해도 굉장히 그걸 불평하지 않고 그렇죠. 귀찮게 여기지 않고 아주 기쁘게 연계해 생각하겠군요. 그러니까 귀찮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그럴 때는 네. 반성을 하면 됩니다. 아, 이게 귀한 건데 내가 왜 몰랐을까? 네네. 저도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귀찮을 때가 있겠죠. 어떨 네. 때는 뭐 공부할 때도 귀찮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때 반성하는 거죠. 네. 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네. 내가 귀한지 모르고 네. 귀찮다고 했구나라고 반성을 하는 거라서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단어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교수님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니까 정말 궁금증이 점점 늘어나고 즐거워지는 시간 같습니다. 예, 자, 맞습니다. 오늘 제 8강 비슷한 말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해주신다 격려의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분들 네. 비슷한 말이 나올 때마다 뭐가 다르지?라고 궁금해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왜 우리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궁금해한다면 네. 훨씬 더 문해력도 좋아지고 어휘력도 좋아지고 네. 한국어 실력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 방송을 들은 다음에 궁금해하고 예, 또 방송에 오늘 이렇게 나왔던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고 공부하고 함께 이렇게 나눈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네네. 또 똑같이 질문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다른 사람한테 네. 기쁘다 즐겁다가 어떻게 달라?라고 질문해보면 마치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네,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그래서 미리 답을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생동감 있게 일부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한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찌 보면 한류의 마지막 단계는 네, 국악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우리 음악을 네, K-팝도 있지만 네. 국악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좋아해주면 네,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정년이라는 네, 북극과 관련된 이제 네. 드라마의 네, 앞부분에 네, 그 주인공인 김태리 씨가 네. 열심히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한 3년가 배웠다는 네, 이야기 직접 들었습니다. 배워서 네. 그 남원산성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남원산성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 드라마도 네. 한번 보시면 네. 한류의 또 다른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청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뜻이 있었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송가인 씨의 남원산성 들려드리면서 교수님 이렇게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자, 조은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